현재 부동산 시장은 코리아 디레버리징, 즉 사회 전반의 부채 축소 기조가 본격화되며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의 시대가 저물고 현금의 가치가 중요해지면서 자금 동원력에 따라 투자자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 누군가는 신고가를 경신하는 기쁨을 누리는 사이 다른 누군가는 수억 원의 자산이 증발하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잔혹한 현실을 두 명의 투자자를 통해 해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자 유형은 김민수입니다. 40대 사업가인 그는 맹신이라는 감정에 이끌려 비규제 지역의 개발 호재라는 달콤한 서사만을 믿고 투자를 감행합니다. 분석 대상은 강원도 속초의 한 오션뷰 아파트로 그는 8억 955만 원의 분양권을 매입하며 이곳이 미래의 해운대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 투자자 유형은 박현준입니다. 같은 시기 40대 대기업 부장인 그는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개발 호재의 화려함이 아닌 자산 가치의 본질적인 방어력에 집중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서울의 심장부 용산으로 그는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원칙, 즉 우량자산 선호 현상에 기반해 투자를 결정합니다. 두 사람의 투자 성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김민수 투자자의 아파트는 금리 인상과 과잉 공급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며 결국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반면 박현준 투자자의 아파트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고한 수요를 바탕으로 가치를 방어하며 신고가에 근접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개인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새로운 규칙, 즉 자산의 본질 가치에 따라 운명이 결정되는 가치 장세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왜 이런 양극화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하는지 데이터로 해독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체 시장은 2024년을 상회하는 거래량을 보이며 강한 회복세를 보인 끝에 최근 3개월간 거래량과 실거래가 모두 하락하며 단기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용산의 차별성이 드러납니다. 서울 전체의 거래량이 감소세로 돌아선 것과는 정반대로 용산구의 최근 3개월 거래량은 오히려 이전보다 견조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용산 역시 가격 조정의 흐름을 완전히 피하지는 못했지만 이는 가격 조정기를 활용하려는 실수요와 여전히 높은 시장의 관심이 공존하는 기회와 리스크가 교차하는 중요한 변곡점임을 시사합니다. 2025년 하반기 용산은 거대한 개발 계획의 기대감 속에서도 모든 단지가 함께 상승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확실성 속에서 자산의 본질 가치가 드러나는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진행 중인 양극화의 최전선입니다. 한쪽에서는 기대감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가격을 밀어올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기대감의 실현까지 걸리는 시간이라는 리스크가 가격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단지를 중심으로 용산 시장의 현재를 해부하겠습니다. 먼저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굳건한 상승세를 보이는 단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단지들의 공통점은 막연한 미래가 아닌 가시권에 들어온 현실에 기반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627 대책으로 레버리지 활용이 막히자 현금 동원력을 갖춘 자산가들은 더욱 확실한 자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촌동 강촌 아파트 84타입은 용산의 여러 개발 계획 중에서도 가장 먼저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은 동부 이촌동 재건축이라는 명확한 동력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며 최근 1년간 평균 매매가가 무려 20% 상승하는 강력한 우상향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단지의 서사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2025년 6월 27억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던 가격은 불과 한 달 뒤 23억 500만 원까지 급락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달 26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한 달 만에 3억 7,500만 원이 반등하는 V자 회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회복을 넘어 시장의 강력한 매수 대기 수요와 자산의 본질 가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굳건한지를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우량자산 선호 현상은 용산 전역에서 확인됩니다.
효창동 용산 롯데캐슬센터폴의 59타입은 준신축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신고가를 경신, 연간 13%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촌동 강촌 59타입 역시 재건축 기대감 속에서 신고가를 기록하며 연간 13%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촌동 현대맨션 84타입과 효창파크 푸르지오 59타입 역시 각각 18%, 11%의 연간 상승률로 신고가를 경신하며 이 흐름에 동참했습니다. 결국 상승 단지들은 재건축이나 준신축과 같이 현재 가치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진 곳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일부 단지에서는 과거 최고가 대비 가격이 조정되며 숨을 고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단지들의 공통점은 가치의 기반이 현재가 아닌 실현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 시간의 리스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문배동 CJ 나인파크 84타입입니다. 이 단지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배후 주거지라는 잠재력을 품고 있지만 이 거대한 계획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022년 5월 시장의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15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던 가격은 627대책, 장기 계획의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2025년 7월 11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최고가 대비 29% 하락한 가격은 정책 변화와 개발 계획의 시간이라는 무게가 어떻게 자산 가격에 반영되는지를 보여주는 냉정한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단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한강로 3가 용산시티파크 1단지 146.6타입과 용산동 5가 용산파크타워 131.5타입 역시 각각 최고가 대비 8에서 9% 조정된 가격으로 거래되며 국제업무지구의 장기 리스크를 함께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통 부촌인 이촌동 대림 84타입과 대장주 레미안첼리투스 124타입에서도 일부 가격 조정이 관측되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개별 단지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용산시장은 가시성 높은 호재를 품은 단지와 장기적 불확실성을 아는 단지 사이의 간극이 벌어지는 양극화 장세입니다. 용산의 미래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들은 무엇이며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거대한 청사진과 리스크를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용산의 미래 가치를 이끄는 거대한 성장 동력. 그 첫 번째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국가적 프로젝트, 용산국제업무지구입니다. 핵심 비전은 100층 높이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조성하여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6,000세대의 주거시설과 약 5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녹지 공간을 품은 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계획이 실현된다면 이곳은 서울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며 장기적인 관점의 우량 자본을 끌어들이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는 장기 프로젝트에 내재된 실행의 불확실성입니다. 특히 6.27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이곳의 주거시설은 사실상 최상위 자산가나 법인들을 위한 시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이 계획은 2025년 6월 서울시의 개발계획안이 제출된 초기 단계이며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는 모든 과정이 순조로울 경우를 상정한 최상의 시나리오로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동력은 서울의 부촌 지도를 새로 쓸 한남 뉴타운입니다. 핵심 비전은 서울 도심의 약 1만 2,300세대에 달하는 대규모 고급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용산공원과 한강을 잇는 최고의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완성 시 서울의 대표적인 부촌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가장 큰 현실적 제약은 인허가 관련 규제입니다. 과거 남산 조망권 확보 문제로 고도 제한 완화가 무산된 사례처럼 상위 계획에 따른 규제가 사업성의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6.27 대책의 전입 의무 조항은 전세를 낀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 속도는 구역별로 차이가 큽니다. 가장 빠른 한남 3구역은 이미 철거가 진행 중이며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 구역은 이주를 준비 중이며 4, 5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력은 용산의 미래 가치를 가장 먼저 눈으로 확인시켜줄 유엔사 부지 복합 개발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고급 주거시설인 더 파크사이드 스위트와 국내 최초의 로즈우드 호텔, 그리고 상업 및 업무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 용산의 여러 개발 계획 중 가장 먼저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준다는 상징성에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향후 용산 전체 고급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주요 리스크는 초고가 분양 상품을 시장이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흡수 능력 테스트입니다. 627 대책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수요층을 최상위 계층으로 더욱 압축시키는 간접 효과를 가집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2025년 10월 기준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주거시설은 2025년 6월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로즈우드 호텔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용산은 서울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이 될 국제 업무지구, 주거 지형을 바꿀 한남 뉴타운, 그리고 그 가치를 눈앞에 보여주는 유엔사 부지 개발이라는 강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품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청사진들이 각기 다른 시간 계획과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용산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정확히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높은 전세가율이라는 지표는 한때 소액 갭 투자의 기회를 상징했지만 627 대책 이후 그 의미가 완전히 재정이 되었습니다. 대출을 활용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지금 높은 전세가율은 투기적 수요가 아닌 그 지역의 실거주 가치가 얼마나 탄탄한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바로미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지는 압도적인 전세 거래량을 통해 그 실거주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낸 곳, 바로 원효로 일가 용산 더 프라임 84 타입입니다. 이 단지가 특별한 이유는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매매 거래는 7건에 그친 반면 전세 거래는 무려 25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이는 매매 시장의 관망세 속에서도 이 단지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임차 수요는 폭발적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처럼 탄탄한 전세 수요는 매매 가격의 하방을 단단히 지지하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평균 매매가 16억 7,428만 원에 평균 전세가 8억 6,397만 원, 약 51.6%의 전세가율을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627 대책의 강력한 전입 의무 규정을 직시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단 1원이라도 이용한다면 6개월 내 반드시 전입해야 하므로 전세를 놓는 갭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의 분석은 대출 없이 100% 현금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현금 부유층에게만 해당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조건 하에서 전세를 안고 투자할 경우 필요한 실투자금은 약 8억 1,030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리스크 관리라는 또 다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시장 상황 변화로 전세가가 현재보다 5% 정도 조정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8억 6,397만 원의 5%는 약 4,300만 원입니다. 이는 투자자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추가로 확보해야 할 유동성 규모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리스크를 구체적인 숫자로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용산 더 프라임이 보여준 강력한 실거주 수요라는 특징은 용산의 다른 단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효창동 용산 대시앙폴의 59 타입은 준공 3년차 신축임에도 약 54.9%의 높은 전세가율을 기록, 탄탄한 신축 선호 수요를 입증했습니다. 효창동 효창파크 푸르지오 84 타입 역시 매매 7건 대비 전세 12건으로 꾸준한 임차 수요를 보이며 안정적인 가치 기반을 증명했습니다. 최고급 단지인 한남동 한남더1 역시 59 타입과 235.3 타입 모두 50%가 넘는 전세가율을 보이며 하이엔드 시장에서도 실거주 가치가 가격을 지지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627 대책 이후 용산에서 높은 전세가율은 소액 투자의 기회가 아닌 가치 방어력의 증거로 해석해야 합니다. 탄탄한 전세 수요는 시장의 변동성을 견디는 힘이 되지만 동시에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한 현금 동원력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는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자의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용산 투자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5가지 최종 투자 원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시간 계획이 아닌 현실에 투자해야 합니다. 용산의 수많은 개발 계획들은 공식 발표와 현실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극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치는 발표 시점이 아니라 자금 조달이 완료되거나 실제 착공에 들어가는 등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구체화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현금 흐름이 아닌 현금 동원력이 핵심입니다. 627 대책으로 인해 용산은 더 이상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전통적 투자 방식이 통용되기 어려운 시장이 되었습니다. 과거 2018년 9일 3대책 당시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자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전례가 있습니다. 이를 교훈 삼아 용산 시장의 진입 여부는 이제 외부 차입 없이 얼마나 많은 유동자산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의도를 읽고 순응해야 합니다. 627 대책의 6개월 내 전입 의무 조항은 사실상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여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과거 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강화했던 710 대책처럼 정부 정책은 명확한 목표를 가집니다. 따라서 규제의 허점을 찾기보다 거주 중심의 시장을 만들려는 정책 흐름에 자신의 투자 전략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넷째, 용산이 아닌 하위 시장에 투자해야 합니다. 627 대책이라는 동일한 규제는 용산 내에서도 각기 다른 시장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현금 부유층 중심의 한남동 이태원 시장, 장기 투자 중심의 용산역 한강로 시장, 그리고 정책적 제약이 가장 큰 동부이촌동 재건축 시장의 투자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용산이니까 무조건 오른다는 막연한 접근을 버리고 자신의 투자 목표와 자본 성격에 맞는 하위 시장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진짜 리스크는 가격이 아닌 시간입니다. 강력한 펀더멘털과 정책적 수요 통제 속에서 자본력을 갖춘 투자자에게 주된 리스크는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예상보다 사업이 지연되어 자본이 장기간 묶이는 죽은 돈이 되는 상황, 즉 기회비용의 발생입니다. 따라서 공식 계획보다 수년 이상 지연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여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산 투자의 핵심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입니다. 김민수와 박현준,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을 갈랐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본의 크기나 정보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분석한 5가지 원칙을 이해하고 지켰는지의 여부였습니다. 박현준은 하위 시장을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에 투자했으며 김민수는 시간이라는 리스크를 외면한 채 맹목적인 믿음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장은 모두에게 같은 파도를 보내지만 그 위에서 서핑을 할지 휩쓸릴지는 각자가 가진 원칙이 결정합니다. 데이터는 우리에게 정답이 아닌 더 나은 질문을 던지게 할 뿐입니다. 이 원칙들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신호들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칙이 국가가 직접 설계하고 건설하는 도시, 행정중 신복합도시 세종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그런데 이곳에는 대한민국 정부라는 시장의 모든 규칙을 초월하는 궁극의 플레이어가 직접 만든 주권적 해자라는 거대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이 절대적인 변수는 시장을 단순히 상승과 하락으로 나누는 것을 넘어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도시의 품질 보증서가 되고 프로젝트의 지연이라는 악재가 투자의 안전마진을 만들어주며 곧 터질 1조 4천억 원의 유동성 폭탄이 단기적 폭등을 예고하는 우리가 알던 모든 상식을 뒤엎는 전혀 다른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토록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대체 무엇이 하나의 도시 안에서 이토록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시장의 법칙이 한 국가의 의지와 만나 이토록 명확하게 진화하는 순간 한 발 앞선 분석을 놓치는 것은 당신을 시장의 흐름에서 영원히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그 해답을 밝혀드릴 부동산 신호등 구독과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